답에서 을로 좀 같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을 네. 맞습니다. 좀 어떠세요? 인사하는 거 좀 편해지셨어요? 뭐 아직은 조금 낯설죠. 네.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입문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 몸에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직접 선거 전에 뛰어보니까 생각했던 거 어떠세요? 다르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것 같다 생각하세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권한 대행으로 할 때보다는 이제 혼자서 열심히 뛰어야 되죠. 네. 열심히. 물론 뭐 옆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건 제 역량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다르죠. 다르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사로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권한 대행으로서 마무리를 잘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부산시장을 출마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계기가 있으세요? 물론 이제 뭐 공직이 아직 남았어요. 뭐 기간으로 보면은 공직의 기간이 남았지만 제가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이제 오를 때까지 올랐죠. 1급 공무원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때는 없어요. 다음은 이제 정무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9개월 정도 이제 권한대행 역할을 했었어요. 행정부시장까지 한 기간을 따지면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권한대행으로서 실질적인 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제 시민의 힘을 얻고 하는 선출직 공직자와 저같이 이제 기존의 임명직 공직자의 힘,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마 선출직 공직자였으면은 더 힘을 싣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임명직이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부산시정을 제대로 이끌려면 역시 시민의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보궐선거는 끝나고 나면은 4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시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3개월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선거의 시기가 돌아갈 겁니다. 아마 다시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올 연말까지가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인데 과연 이 중요한 시기에 또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 경제도 흔들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그냥 뭐 공약 뭐 실현되기도 어려운 그런 공약만 남발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를 빨리 안정적으로 일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정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영역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업무 파악조차 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몇 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또 뭐 혹시나 뭐 조직 개편이다, 인사다 이래 하다 보면 그것도 몇 개월입니다. 그럼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죠. 제가 다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고 제가 다 짰던 예산들이고 그리고 제가 연속성 있게 추진해왔던 시책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부산의 행정 공백 이런 거를 맡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번을 노려서도 됐었는데 그래도 지금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모토도 이제 지금 현재 위기를 막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기회를 잡는 그런 후보, 그런 시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조금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죠.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는 시장을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죠? 할 수가 없었죠. 그쵸? 저도 이제 갑자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당에서 꽃가마를 태워준 후보도 아니죠. 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제가 제 의지로 출마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고려를 전혀 안 했습니다. 뭐 당연당국 개정이나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간에 전임시장의 이런 잘못된 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셨던 참모로서도 제가 이제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는 민주당원이죠. 민주당원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시정이 그런 거하고 차원을 떠나서 네. 이제는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후보 공천 여부가 정해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의 출마. 네, 네 그 후보님 말고요. 이제 후보들이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이제 또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때 어떠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셨어요? 민주당이 그래도 된다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비록 잘못된 그런 일로 인해서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사과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되겠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안 내는 것은 공당의 역할을 방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뢰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로서 민주당에 당연히 나와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신뢰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더 나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 전에 또 이런 도덕적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있을 때도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틀림없이 문제가 조직 내에서 생긴 거고 공직사회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해서 관련 조례 제정이나 관련 피해자에 대한 그 지원 대책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교육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완결된 그런 대책은 아니라고 봐요. 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영역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신뢰란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계기 측면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지금까지는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이었다면 지금 자기 PR 시대잖아요. 네, 네, 네. 계속 PR을 하셔야 될 텐데 권한 대행을 하시면서요 가장 잘했던 부분 한 2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요. 2가지. 그러니까 제가 행정부시장 이후에 권한대행 9개월 동안 하면서 제일 기뻤고 제일 성과가 있었던 게 첫 번째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불가 판정을 끌어낸 겁니다. 네. 그거는 누가 한 것도 아니고 한 1년여간의 총리실 검증위원회 검증 절차가 있었죠. 거기에서는 시에서 객관적인 논리 싸움을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해서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안 된다는 불가 판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저희들도 또 이제 법안을 마련해서 지금 2월달에 임시국회 때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기뻤고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제일 큰 화두가 어쨌든 간에 2030년에 있을 부산 월드 엑스포죠. 네. 부산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전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있으면서 국가사업화를 했죠. 국무회의 통과시켰고 했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부산을 2030년 유치 도시로 하겠다는 선포까지 이끌어냈고 지금 그와 관련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여러 사항이 많은데 2가지만 말씀하시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2가지가 제일 기쁜 사항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김영춘 예비 후보님 계시죠? 네, 네. 그리고 박인영 예비 후보님도 계신데 그 후보들에 비해서 변성환은 이런 강점이 있다. 자랑을 해주시는 뭐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뭐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은 뭐 서로 싸우지도 안 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장점이라는 게 그분들하고 시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부산시의 전문가죠. 그거는 뭐 여든 야든 구분 없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이해도가 높고 제일 추진력 있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 네. 그리고 시정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게 제일 장점이죠.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쉽사리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시장 권한 대응을 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는 오늘 이제 아마 제가 언론에 보니까 한 200명대로 전국 단위에서 확진자 규모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아마 조만간 조금 이런 방역이 효과가 나타나고 하면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은데 우선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죠. 항상 말씀하셨듯이 방역과 경제, 이 문제가 항상 쟁점입니다. 방역 부분은 제가 권한 대응을 할 때도 그렇고 부산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요. 보고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은 국민 전체 집단 면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집단 면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권한 대응 마지막까지 애썼던 부분이 이 백신 접종이 쉽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이제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고 보급하고 그거를 이제 하는 영역은 지자체 영역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오기 직전에 시청 내에서도 이제 추진단 그리고 전문가 협의체, 민관 합동으로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장소 구분별로 그리고 백신을 이제 맞을 계층에 대한 논의 뭐 이런 것들을 뭐 그거는 뭐 범국가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왔었어요. 맞고 그거는 이제 방침만 정해지고 백신이 보급만 되면은 부산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게 제일 경제 영역이죠, 그죠? 네. 굉장히 지역 경제 생태계 자체가 막 무너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제가 권한 대응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애썼던 부분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버팀목 자금에 플러스해서 부산형의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부족하죠.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사각지대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외에도 뭐 이번에 위기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그런 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드리러 밖에 나가시면은 네. 시민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10시까지로 연장이 됐는데 이제 그 2.5단계였을 때는 9시까지였잖아요. 네. 이제 그때 좀 힘들었다라는 말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어제 네. 소상공인 부산시 연합회하고 특정 지역에 가서 또 소상공인 분들하고 2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전 후에 나눠서. 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비수도권은 10시까지는 영업 제한 시간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조차도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하는 것도 물론 임시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그걸로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다. 결국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뭐 그 요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 의사소통의 문제죠. 그걸 제가 뼈 아프게 이렇게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할 거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방문을 했을 당시에 가덕 신공항 관련해서 특별법 관련해서 해저터널 발언을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마 부산 시민들 대부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좀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마찬가지. 왜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굉장히 생뚱맞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선거 전략적으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부시장 하면서도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되는 타당성, 경제성 이런 영역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었어요. 옛날에. 네,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나서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접었죠. 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해저터널 문제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렸던 그림까지 다 있어요. 지금이 과연 그럴 시기인지, 그리고 부산에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이 지정학적 구조상에 지금 우리한테 맞는 시책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 없이 그냥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지금은 전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한일 관계 이런 문제라든지 가덕공항이 나중에 만들어지면은 부산에 새로운 물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이라는 곳이 이제 남북 횡단 철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의 기종착역이 될 수가 있어요.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대륙간 횡단 철도가 있고, 그게 이제 동해선 쪽으로 해서 남북 간의 개통이 되면은 물류 체계에서 부산이 엄청난 변화가 올 수가 있고, 또 북극해가 지금 이제 결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열리면은,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이 엄청난 이 효과가 있는 그런 시점인데, 향후에 갑자기 이제 한일 해저터널로 하면은 그게 모든 그런 정비된 체계들이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는 논의할 시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논의를 네네. 하고요. 친일 프레임이라고 약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친일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친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저는 삶의 문제, 우리 부산,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에서 그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친일 프레임으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런 논리가 아니고, 정말 부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해서는 경제 논리, 산업의 논리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네, 나중에는 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맞지 않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공약으로 청년에 주목을 하셨어요. 네. 네, 어떤 부분에서예요? 원래 제가 발표하는 공약의 세 가지 큰 틀의 프레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발등에 불부터 끄자.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지역 경제 생태계 위기를 살리자는 측면.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준비된 게 많아요. 지금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부산에 대개조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 대개조의 그 내용 안에는 부산이 50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계획들이 다 담겨 있어요. 뭐 가덕공항 문제, 엑스포 문제, 북항 재개발 문제, 경부선 철도 직선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수십조 뭐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장기 플랜입니다. 그거는 마련돼 있고 시에서도 그걸 단계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는 이제 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야 되는 게 두 번째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프라는 충분히 깔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근데 그래도 제일 부족한 것이 역시 청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부산은 이제 청년이 매년 한 10,000명씩 떠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청년이 없어지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활기 있는 청년이 있어야지, 청년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고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일 보완돼야 될 영역이 청년 문제라는 생각 하에서 청년 대책을 우선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시장이 되면 1년 3개월, 적게는 올해 12월까지잖아요. 네. 얼마 안 되는 시간이긴 한데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뭐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가덕특별법은 2월 임시회 때 통과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건 선거 전에 이루어지겠죠, 그죠?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게 가덕신공항 건설 이후에 산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씩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아마 민주당 중앙당하고 다 이렇게 논의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대책들을 우리 당에서는 하나하나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제일 급선무고요. 올해 할게. 그리고 2030과 관련돼서는 올해 안에 마스터 플랜 용역이 끝납니다. 지금 계속 추진이 하고 있어요. 부분이네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산의 특색에 맞는 제대로 된 주제도 돼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전에라도 우리가 이제 상반기 중에는 선거 이후에는 민관 합동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이 유치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국가 간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 대해서 부산이 제일 좋은 데다 유치를 꼭 시켜달라 하는 홍보전을 펼쳐야 되죠. 그게 이제 제일 급선무입니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철도죠. 철도가 지상으로 다 다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거를 지하화해서 상부 공간을 공원화를 한다든지 단절된 공간을 해달라는 요구가 방방곡곡에 있죠. 근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부산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 문제를 국비 예산을 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6월 달에 결과가 나와요. 그 용역 결과가. 그럼 6월 달에 나오면은 하반기 때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국가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따야 돼요. 내년도 예산. 네.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네. 계속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뭐 차근차근 뭔가를 단계별로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아쉽죠? 우선순위를 알고 있으니까요. 네. 뭘 먼저 올해 해야 된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초령 지하차도 사건 네, 기억나시죠? 이제 그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그거는 제가 사과할 일입니다. 100%.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산시역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는 제가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고 하는 그걸 차원을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항상 부산시장의 입장에서는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유족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있게 시의 안전대책을 만들고 풍수의 저감대책을 만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아직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출마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아세요? 저는 네.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송치 의견으로 가 있는 것 뿐이지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자유롭게 제 정치 의사를 표명을 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고 그런 판단을 뭐 기다리고 조사의 성실히 응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권한 대행을 끝나고 시장 출마하겠다 했을 때 가족들 반응 어떠셨어요?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어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도 뭐 저희 아내도 뭐 정치인이고 하는데 저는 그 의사는 항상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아내가 제가 공직 신분이긴 하지만 정치 활동을 뭐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영역에서 하는 거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하고 싶어서 뭐 누가 덕더미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의지로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모두는 적극적으로 후원자고 응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는 사모님께서 선배시네요. 많이, 뭐 많은 한참- 도움을 받으시겠어요? 한참 선배죠. 어떤 조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글쎄 뭐 조언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떻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일주일밖에 안 된 정치인이지만 네.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미덥지 않은 구성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청을 많이 합니다. 의지가 많이 되시겠어요? 네,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출발이 늦었습니다. 출발이 늦은 이유는 그래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지키다가 나온 겁니다. 그 책임을 다 하려고 나왔는데 그래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을 하시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성스러운 마음이 충분히 있고 우리 직원 동료, 부산시에 근무하는 동료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렇게 등단을 했죠. 등단한 이상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신인답게 패기와 열정 뭐 그런 걸 가지고 추진을 할 거고 제 기본적인 모토가 항상 신뢰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믿음을 주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많이 듣고 하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영속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께 이렇게 다가가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설도 예년 명절 같지 않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족 모임이나 친지들과의 만남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슬픈 명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희망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슬픈 명절이고 좀 아쉬운 명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절 잘 보내시고 다시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이제 후보 확정이 다음 달이죠.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네. 앞으로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믿는 게 체력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